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마작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타일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 기원부터 시작해서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목표는 이거예요. 마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또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부터 현대 프로리그까지.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작의 시작, 이거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료 보니까 공자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수어지 영웅들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그 곡식 창고지기들이 참새 쫓던 놀이에서 나왔다 이런 설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통, 삭, 만 이런 패 이름이랑 연결되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랄까 마작의 신비감을 더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역사적인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해요. 대신 학술적으로는 명나라 때 카드게임 마조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임과의 연관성을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마조에 벌써 만자, 삭자 같은 게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작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발명된 게 아니라 여러 게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화했다는 거죠. 네, 하나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산물인 셈입니다. 아, 신화의 산물이라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기본 목표, 그러니까 패 14개 모아서 몸통 4개랑 머리 하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대부분 비슷한데 세부 규칙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바로 그게 마작의 매력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각 지역 문화가 규칙에 녹아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일본 리치 마작 있잖아요. 이걸 보면 전력적인 깊이를 더하는 규칙들이 눈에 띄어요. 리치가 대표적인데 패를 까지 않고 있다가 딱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이기는 상태. 이때 천전뽕 내고 리치 외치는 거죠. 아, 그 선언! 나 곧 이긴다. 이거군요. 네, 맞아요. 이 선언 후에는 패를 못 바꾸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기면 점수가 확 높아져요. 오, 그럼 도라나 후리텐, 이건 어떤 건가요? 자료에 이것도 있던데. 도라는 게임 중에 까지는 보너스 패 같은 거예요. 운 요소를 더해서 점수를 크게 만들 수 있죠. 예측 불가능하게요. 반면에 후리텐은 좀 복잡한데 자기가 버렸던 패로는 다른 사람이 버린 패를 가져와서 이길 수 없다는 규칙이에요. 아, 자기가 버린 걸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방어적인 플레이를 엄청 중요하게 만들어요. 내 패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버리는지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고도의 심리전이죠. 네, 일본 마작의 전략성은 이런 데서 나온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와, 진짜 심리게임 같은 면이 있네요. 근데 미국 마작은 또 완전 다르던데요. 자료 보니까 매년 나오는 점수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적힌 조합으로만 이길 수 있고 게임 전에 패 교환하는 찰스턴이라는 것도 있고 조커 패도 쓴다면서요? 훨씬 정해진 틀이 강한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다양성이 마작의 큰 특징이죠. 한국 마작의 경우는 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쓰는 패 종류랑 개수를 좀 줄여요. 보통 104개 정도로요. 그래서 게임 속도가 좀 빠르죠. 더 중요한 차이는 그 최소 오름 조건, 판수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보통 1판, 그러니까 최소 점수 단위 하나만 있어도 날 수 있는데 한국식 규칙에서는 2판 이상은 되어야 날 수 있게 기준을 높인 경우가 많다고 나와요. 2판 이상이요?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그냥 나면 안 되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최소 2판 규칙 때문에 낮은 점수로는 이기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점수, 소위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마작에 좀 유독 사행성 오락 아니면 도박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랑 연결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규칙 때문에요. 네, 물론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절의 그런 부정적인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 이런 규칙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게임 규칙의 차이가 사회적 인식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중국에서는 같이 모여서 하는 문화활동이고 일본은 M리그라고 프로리그까지 있잖아요. 지능 스포츠로 보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똑같은 마작인데도 어떤 규칙으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료들이 그걸 잘 보여줘요. 게임 자체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온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봤어요. 작콘 같은 게임들.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마작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확실히 게임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접근성이 좋아진 게 크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마작 대중화나 인식 변화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M리그 같은 프로화 시도도 마작을 단순오락이 아니라 전략과 실력이 중요한 두뇌 스포츠로 보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한국 인식에도 영향을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마작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하나의 게임 안에 여러 시대랑 문화가 다 담겨 있네요. 기원은 안개 속에 있고 지역마다 다른 규칙 옷을 입고 사회적 평가도 다르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세계랑 만나고 정말 역동적인 유산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력, 그게 마작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겠죠. 자,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마작 사례에서 보셨듯이 규칙의 묘묘한 차이가 한국과 일본처럼 사행성 오락과 지능 스포츠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활동들 있잖아요. 그게 게임이든 스포츠든 뭐든 간에 즐거운 놀이, 진지한 스포츠, 위험한 도박. 이 경계선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또 어떻게 그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